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99화 격리 상태는 마냥 나쁜 것일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대정 엄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이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죠? 네.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집 주변에도 지금 뭐 크게 터진 데가 있다 그래서 많이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뭐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뭐 대한민국이라고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겠어요. 그죠? 그나마 좀 잘 줄여 나가야 될 텐데 아무튼 여러모로 걱정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또 이번에 3차 재확산인 셈, 3차 그죠? 유행인 셈인데 또 뭐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도 높아지고 해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격리 상태는 마냥 나쁜 것일까? 어쨌든 그죠? 자기가 원건 원하지 않건 간에 격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 좀 있는데 어떠세요? 두 분은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는 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일단은 뭐 평범한 일상 생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으니까 당황스러운 거고 네. 좀 답답한 거죠. 그리고 뭐 1.5단계다, 2단계다, 1단계다 이렇게 단계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이게 대응력을 갖는 건지 그렇죠. 없어지진 않고 그죠? 예, 예. 그렇죠. 자유님은 어떠세요? 뭐 현실적으로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런 상태를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관리를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문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환자가 발생하면 추적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약간 불가능한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뭐 뉴스에서 얘기하듯이 뭐 폭발적인 수의 증가가 예상되다 보니까 예. 좀 사회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뭐 어떤 대안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네. 그렇죠. 예. 뭐 예전에 좀 잠시 유행했던 때하고는 좀 성향이 다르다. 이건 뭐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어쨌든 각자 이제 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그런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뭐 자가격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관점보다는 격리 활동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두 분은 격리 기간 동안에 주로 어떤 일로 시간을 보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일단 좀 불안했던 것 같고 네. 그냥 조금 지나니까 이제 마음이 편한 건 아니지만 예. 어떤 새로운 루틴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부인하고 손잡고 뭐 오손도손 뭐 이런 걸 많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가요? 모처럼 많이 뭐 걷기 명소도 좀 많이 가봤던 것 같고 예. 그죠? 집에 있는 분하고 다행이네요. 그죠? 이 그 집으로 격리가 사회적 격리죠. 말하자면 그러다 보면 집으로 이제 같이 그 감옥 생활 비슷하게 가족들 특히 배우자하고 하게 되는데 그럴수록 사이가 돈독해지는 사람도 있고 아주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전자라니까 다행입니다. 자유인님은 격리 기간 동안에 주로 어떻게 일을 하시면 어떤 걸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뭐 아직 법적으로 격리를 당해본 건 아니긴 하지만 약간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거리 두고 일을 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급적 이제 약속을 안 만들고 뭐 안 만들어도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해주는 정도의 예. 상태인 것 같은데 글쎄요 뭐 평상시랑 크게 차이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평상시에 하던 일 그대로 하는 거고 원래 자유인님은 평상시부터 좀 사회적 고립이 그렇죠. 좀 있는 상태여가지고 근데 직장 다니는 친구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격리 기간 동안 어차피 재택근무를 네, 하잖아요. 그렇죠. 재택근무를 하는데 이게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하는 순간에 보고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 보고하고 저녁에 보고하고.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그냥 출퇴근하면서 일만 하면 되는데 오늘 뭐 했는지 소상히 보고를 해야 되니까 되게 그렇죠. 난감하고 좀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처럼 격리 상태가 이제 주어지는 건데 요게 마냥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그게 정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그래요? 격리가 단순하게 뭐 자발적 격리는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격리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좀 따라붙는 것들이 많잖아요. 격리라는 단어 뒤에 그쵸. 경제 기타 등등등. 그러니까 격리만 있으면 괜찮은데 예. 격리 이거로 뭐 벌이가 없어진다 맞죠. 뭐 이런 예, 걸 예. 의미하니까 예, 안 예. 좋다. 뭐 예.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죠? 자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자가격리하면 어차피 집에서 근무하면서 월급도 받고 뭐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정도, 약간 지루함, 뭐 답답함, 뭐 우울함 이 정도의 거라면 상대적으로 되게 심각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근에 보면 그 갑자기 그 학원에서 코로나 걸려서 네. 몇 년간 준비했던 임용고시에서 볼 수 없게 된 상황. 이건 너무 치명적인 결과가 가져오는데 뭐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상황이 아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뭐 자발적 혹은 뭐 법적인 격리 이런 상태라 그러면 어쩌면 그냥 상상을 해봤을 때는 그냥 그 시간을 좀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그렇죠? 좀 해보고 예. 합니다. 네. 일단 떠오르는 게 경제적 문제와 연동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격리 상태가 나쁜 거냐 아닌 거냐의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고 뭐 경제적 문제가 크게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이야 그 시간을 오히려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이 있으신 거네요. 그죠?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격리 상태가 마냥 나쁜 것인지 격리에 대한 주제로 이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 뭐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었고 그죠? 뭐 최근 들어 3차 대유행 징조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도 격상되기도 했고 해서 그 결과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격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해서 오늘 주제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격리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격리란 사의격자와 한자로 사의격자와 떠날리자를 써서 다른 것과 통하지 못하게 사이를 막거나 떼어놓는 걸 말합니다. 근데 격리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재밌어요. 영어로는 격리가 쿼런틴인데 이 말은 본래 기간을 뜻하는 단어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쿼런틴은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이나 동물을 격리시키는 일정한 기간을 뜻합니다. 혹시 쿼런틴이 대략 며칠이 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우리나라 지금 14일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쿼터 이러면 아, 보통 사? 4잖아요. 그죠? 그래서 쿼런틴은 40일이에요. 그러니까 격리나 검역을 뜻하는 쿼런틴은 프랑스어로 40일에 해당되는 쿼란테에서 유래한 용어인데요. 기독교의 사순절에 해당하는 40일간의 고난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14세기에 왜 유명하잖아요.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라 불리는 페스트가 창궐했을 때 감염이 의심되는 배를 40일 동안 격리시켜서 육지와의 접촉을 금지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일간 격리 기간 정도라면 감염의 사슬이 배 안에서 소진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본 거죠. 그죠? 요즘 그 우리 2주 격리보다 훨씬 긴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뭐 우리는 다들 그 실제 격리를 그렇게 경험해 보진 않았는데 우리 세 사람은 다 실제 경험해 본 사람들 말에 따르면 2주간의 격리 기간도 참기가 쉽지는 않다고 해요. 혼자 격리되어 있으면 심리적 불안감 이런 거하고 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죠? 때문에 뭐 비대면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격리되어 홀로 떨어져 있으면 겪게 되는 심리적 현상으로 대표적인 게 고독과 외로움을 들 수 있는데요. 고독과 외로움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고독할 때 외롭죠. 그럼 같은 건가요? 둘 다 비슷한 감정 아닌가요? 그죠? 예.
고독과 외로움은 둘 다 집단에서 떨어진 개인이 홀로 되었을 때 느끼는 것이죠. 근데 둘은 엄연히 다른 감정입니다. 고독은 군중과 떨어져 혼자 된 상태를 말하지만 외로움은 홀로 되어 마음이 쓸쓸한 상태를 뜻합니다. 즉 고독이 물리적 단절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라면 외로움은 관계의 단절 때문에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서 14일 동안 좁은 방 안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사자가 느끼는 심리적 상태는 고독과 외로움 중에 뭘까요? 저는 고독 같은데. 고독? 자유님 어떻게 보세요? 둘 다죠 뭐. 그죠? 이거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둘 다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일단 격리가 되면 고독해지는 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고독이 제가 앞에서 물리적 단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격리가 되면 물리적 단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고독해지는 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격리 상태에서도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가족이나 애인이 수시로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소통을 하면 당사자는 비록 혼자 떨어져 있지만 외로움에 빠지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격리 기간 동안에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모두 단절되어 혼자 내팽개쳐져 있구나, 뭐 혼자 남겨져 있구나 이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요새 뭐 그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가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거리를 두되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좀 가까이 할 때다. 그쵸. 사실 우리 수단은 되게 많잖아요. 뭐 화상 통화도 가능하고 뭐 그쵸.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격리 조치가 내려진 사람한테는 주변 사람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흔히 고독과 외로움을 둘 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해서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판단입니다. 둘 중에 외로움을 느끼는 상태는 분명 좋은 현상은 아니죠. 왜냐 그러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개인이 외로움을 느낀다면 이건 타인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외로움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로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달라요. 고독은 단지 세상과 떨어져서 홀로 있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 중에는 억지로 시간을 내서 스스로 고독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홀로 낚시를 떠나거나 홀로 캠핑, 솔로 캠핑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걸 떠나기도 하고 혼자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뭐 말하자면 자발적 고독인 셈인데요. 사람들은 왜 굳이 고독의 시간을 가지려 하는 것일까요? 이건 자유인님 잘 아실 것 같던데. 왜 그렇죠? 저는 사실 이렇게 막 혼자 여행을 가거나 그래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재미없을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즐기는 시간은 혼자 차에서 운전하는 시간. 그러니까 라디오도 켜놓지 않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런저런 사색의 시간을 갖는 것. 이런 시간은 나름 좀 이렇게 재밌고 혼자 산행을 좀 하긴 하죠. 그러니까 혼자 산에 가면 더 이렇게 사색이 잘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독의 시간을 가지려는 이유가 사색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신과의 대화의 시간인 거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보면은 지금 어쩌다 자유님 얘기했듯이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핑계를 대자라면은 어떤 현실에 치였던 거에서 숨고르기 때문에 좀 만사가 귀찮아서 그쵸.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좀 피할 목적으로 그죠? 스스로 고독의 시간으로 가는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가끔씩은 세상과 떨어져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자기 삶을 되돌아볼 수 있고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에게 문제가 되는 건 외로움만이 아니에요. 고독의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느라
정작 자신만의 고독의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에게 고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한번 들어보세요. 타인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일상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온 유한하고 고독하며 불안으로 가득 찬 세계. 그곳이야말로 우리의 본래적인 세계이며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밝힐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과 어울리고 있는 순간에는 본래적 자아와 대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타인의 눈치를 보고 타인에게 맞추려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고독의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지하게 자신을 되돌아볼 수도 있고 그 결과 자기의 존재 의미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살면서 어느 정도의 고독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시간이다. 그렇죠, 라고 그렇죠. 할 수 있죠. 예. 뭐 자유인처럼 너무 많아서 문제일 그렇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얘기 하려다 말았는데. 근데 아까 자유인님은 이제 혼자 여행 같은 거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신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예. 즐기기도 하고 그죠.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그 현실이라는 어떤 그 단어가 이제 발목을 붙잡고 잘 안 놔주죠. 그렇죠. 예, 그렇죠.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도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책에서 고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외로움으로부터 멀리 도망쳐 나가는 바로 그 길 위에서 정작 당신은 스스로 고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러니까 바우만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정작 고독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마저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래서 책 제목이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이겠죠.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격리 조치를 당하게 되면 외로움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른 사람하고 연결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고독의 시간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동안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지면 고독을 즐기지 못하고 금세 지루해하고 불안해하죠. 그 결과 격리 기간 내내 불행한 상태로 보내고 맙니다. 예. 네, 그 요즘에 뭐 이렇게 격리라는 부분들이 내 의사와 관계없이 이제 벌어지는 상황인데 그런 걸 좀 즐길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평소에 고독을 즐기는 연습이 필요해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앞서 얘기한 뭐 혼자 사색을 한다, 뭐 혼자 여행을 간다, 혼자 산행을 한다 이런 것도 좋은데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독서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는 전적으로 고독한 시간이 있어야 가능한 활동입니다. 친구와 수다 떨면서 책을 읽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독서 습관을 들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주어져도 권태나 지루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독서는 외부의 불행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영국 소설가 서머신 몸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인생에서 모든 불행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독서의 기쁨을 아는 자는 재난에 맞설 방편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독서 습관을 길러두면 고독을 즐길 줄 알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재난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요거는 상당히 좀 공감을 하는데 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노후에 너무 심심할까봐 막 걱정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뭘까? 그러면 책 읽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그렇죠.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번 격리 사태뿐만 아니라 인간은 특히 현대인들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고독의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사회적 관계는 끊어지고 그죠? 가까운 사람들은 죽고 뭐 이래서 결국 혼자 되는데 문제는 의학이 발달해서 이 인간의 수명을 점점 늘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나이가 이제 현대의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덩달아 고독의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대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 운동으로는 좀 불가능해요. 왜냐 그러면 나이 100살에 뭐 북한산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냥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책 읽는 습관을 들여놓지 않으면 그 고독한 시간 내내 그러니까 노후 내내 불행하게 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격리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현대인들의 삶의 패턴을 생각해 볼 때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능력, 특히 그중에 독서 습관을 들여놓는 거, 우리 이제 자유님 얘기처럼 책 읽는 즐거움을 아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독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번 격리 속에서도 남들보다는 시간을 잘 보낼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도랑치고 가재 잡는 거죠. 정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철학자 중에 박이문 선생이란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견딜 수 없는 이들로부터 위대한 창조적 업적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대부분 혼자만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만들어서 즐긴 사람들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힘겨워하거나 스스로 고독의 시간을 없애버린 사람은 결코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적 업적이나 탁월한 성취로 역사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놀기의 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위대한 성취는 고독이 베풀어준 선물이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 네.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위대한 성취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고독의 시간이 자기 삶에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든 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자유인님이 얘기한 그 부분에 반은 공감하고 반은 공감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대한 성취를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는다에 되게 공감이 돼요. 근데 사회적으로 탁월한 성취, 뭐 남들이 알아줄 성취까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의 삶에서 일상보다는 좀 벗어난 좀 탁월한 성취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성취는 아니더라도 자기 인생에서 지금과는 다른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삶, 그죠? 기존과는 좀 다른 이런 것들을 성취라고 표현한다면 그런 성취는 사실은 달성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누구나 욕구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취를 얻기 위해서 고독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고독의 시간이야말로 타인의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함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죠. 그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언제든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평소에 고독의 시간을 즐기는 습관 이런 것들을 좀 길러두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평소 독서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죠? 결국 격리 상태는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주는 의미가 다르죠. 격리 기간 동안에 내내 외로움에 사무쳐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니면 고독의 시간을 좀 즐기면서 자기의 존재를 밝히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고독한 시간 부분을 제가 잘 운영을 하지 못해서 네. 아직 하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오늘 고독과 외로움이 서로 다른 감정이라는 거. 네. 근데 그 중에서 고독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이 네. 좀 많이 이렇게 남네요. 네. 예. 뭐 저도 사실은 요새 사람들이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만 놔두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뭐라도 그러니까 잠시만의 정적, 잠시의 고독 이런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스마트폰, TV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강박에 좀 시달리면서 사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걸 그렇죠.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자기 현실을 좀 돌아보고
자기만의 시간, 자기와의 대화 시간, 뭐 일명 고독의 시간을 좀 네.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가 현대인들은 너무 활동적인 삶을 이렇게 좋은 것으로 신봉한다. 그 결과 이렇게 사색적인 삶을 도외시해버리고 사는 걸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고독의 시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사색적인 삶에 가까운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그 시간에 소중함을 아는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마지막은 한 줄 평 시간입니다.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다 같이 요즘에 이제 언택트 시대를 견디고 있는데 그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위기는 기회다. 이참에 몸에 좋은 독서 습관 한번 도전해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좋습니다. 예. 자유인님. 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독의 시간을 즐기는 자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예. 오늘은 격리 상태는 마냥 나쁜 것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격리 상태에 놓이게 되면 느끼는 감정은 고독과 외로움이죠. 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감정입니다. 고독이 물리적 단절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 외로움은 관계의 단절 때문에 발생하는 감정이죠. 따라서 외로움은 피해야 될 감정이지만 고독은 오히려 추구해야 될 감정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고독의 시간이야말로 진지하게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도 현대인들이 외로움에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정작 고독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마저 날려버리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기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 습관을 들이는 일입니다. 독서는 전적으로 고독한 시간이 있어야 가능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대한 성취는 대체로 고독이 베풀어준 선물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고독의 시간을 만들어서 즐긴 사람들입니다. 결국 격리 상태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당사자에게 주는 의미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격리 기간 동안에 고독의 시간을 즐긴다면 어쩌면 그것은 인생의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99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